네, 또 치고받은 바른미래. 손학규 대표 퇴진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라는 당의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요. 오늘도 아침 회의가 막 고성이 오가고 좀 난장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아이고, 정책위의장의 최이배 의원, 사무총장의 임재홍 의원, 수석대변인의 최도자 의원. 오늘 긴급하게 아침에 갑자기 안건을 상정해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바른미래당을 혼자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통보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의원님, 협의하고 통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협의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권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기를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당원의 문제는 안건 상정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당을 다들고 읽고 기억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불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치입 의원 임명권은 1일 전에 통보되었습니까? 내용수만으로 통보됐습니까? 자, 저렇게 약간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인데, 김민지 기자, 오늘 저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뭔가 당직 임명을 강행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내 갈등으로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제 그 회의 보이콧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을 임명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 이어서 정책위의장의 최이배 의원, 사무총장의 임재훈 의원을 임명을 이제 손학규 대표가 강행하니까 다른 정당계 의원들이 나서서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협의를 했다라고 이제 손 대표가 하면서 임명을 했는데 아니다, 협의는 없었다 하면서 이제 갈등을 빚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예. 참, 이게 제가 오늘 바른미래당 아침 회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회의실에 백드롭이라고 하죠. 네. 현수막. 네. 현수막. 거기에 이제 그 당이 그 현재 상황에서 가장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딱 적는데, 보세요. 화합, 자강, 개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맨 먼저 적혀 있는 저 화합.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최근에 저 아침 회의 모습은 화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화합이 아니라 무슨 분란, 이런 단어가 지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김 교수님, 결국에는 손학규 대표도 물러섬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당직에 앉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가 이제 최고 의결기구인데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선출되면서 이른바 손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쪽이 지금 5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5명이니까 사실 이쪽이 훨씬 더 불리한, 당권파 쪽이 불리한 상황인데. 손학규 대표 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석으로 있는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 정책위의장을 과거에는 권은희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지금 공석인 자리를 최이배 의원으로 임명을 해서 자신의 확실한 당권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우군으로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이제 오늘 당 임명을 강행한 것이고요. 그런 거군요. 저는 이제 저 상황은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의 최고위원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최고위원회에서 손 대표의 퇴진과 아니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손 대표께서는 또 여기에 또 굴하지 않고 또 마이웨이를 계속 가고 계시기 때문에 5대4 구도가 끊임없이 계속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사퇴냐 마냐 아니면 임명직을 강행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합, 자강 개혁인데 화합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치고요. 저는 자강이라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강이라고 하는 것에는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나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때 서명해가지고 합의문 내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른다.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한국당과 그 어떤 연대나 통합이 없다라고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에 따라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스탠스를 달리하는 거예요.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범야권으로 선명하게 야당의 심판 선거를 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 대표를 비롯한 이제 당권파 쪽에서는 뭐냐면 중도와 진보까지를 포함해서 중도와 진보에서 이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있고 한국당에서 좀 비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년 총선의 스탠스를 놓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직 임명은 좀 제가 볼 때 겉에 나온 명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강의 길을 내년 총선에 어떤 전략을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지금 합의를 하든 합의가 안 되면 아하.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알겠습니다. 다수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 지금 회의 모습이 계속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김민지 기자 오늘 아침 회의가 막 진짜 고성도 오가고요. 뭐 한마디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바른미래당 안에 뭐 여러 계열 쪽에 각자 사정은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손 대표 영이 안 서는 그런 장면들도 계속 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 대표가 말하는 와중에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의 모습을 보시면 뭐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노출이 됐어요. 다른 뭐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계속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오신환 대표라든지 뭐 이렇게 중도에 퇴장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실은 이제 좀 갈등 상황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손학규계 문병호 최고위원 역시 유승민 의원을 거론하면서 뭔가 당내 상황에 대한 상황 반전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유 전 대표께서는 우리 당의 창당 주역이고 얼굴이십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반쪽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정당 최고위원회 곳에서 당대의장이 미친 공격하는 발언으로 최고위 발언을 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근데 어떤 근거로 지금 유승민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발언하시는 것인지 저는 유감을 표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문병호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이제 임명을 한 최고위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학규 대표 편입니다. 문병호 최고위원. 근데 갑자기 이제 유승민 의원 얘기를 꺼내든 거죠. 문병호 최고위원이. 아이 5.18 기념식 때 말이죠. 유승민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면서 갑자기 유승민 의원 얘기를 꺼내들었단 말이에요. 조 부장. 이게 그러니까 나름 문병호 최고위원도 의도를 갖고 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계. 유승민계. 예, 네. 유승민계가 당을 저해하고 있다. 네, 이런 비판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의 내부는 한동안 계속될 거예요. 한동안 계속될 네. 거다. 2003년에 열린우리당 창당 때 생각이 저는 자꾸 나는데 예. 그때 2002년 12월에 새천년민주당에서 노무현 대선 후보가 대선 승리하고 2003년 해 바뀌면서 갑자기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분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때도 서로 나가라는 거였어요. 아하. 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시점이 2003년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네. 예. 굉장히 긴 싸움. 그리고 총선 6개월 전까지 계속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분이. 예. 그리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오늘 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의 최입의 임재은 의원의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네. 이분들이 참 재밌어요. 왜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어. 네. 이 패스트트랙 전국 때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왜 발생을 했느냐? 바로 이 권은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 두 사람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보임을 했거든요. 예. 교체해버렸거든요. 예. 이 두 사람 대신에 들어간 사람이 최입의 임재은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독주, 당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밀어든 거예요. 아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지금 힘들 겁니다. 힘들 왜냐? 거다. 예. 2007년 3월에 한나라당을 탈당했어요. 예. 지금 이대로 간다면 원심력은 계속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쪽으로 가야 사는 것 아니야? 네. 의원들의 생각이 이럴 텐데 그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돌고 돌아 13년 만에 다시 친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당내 민주주의든 독주든 독선이든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무리수를 둘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현 상황과 관련해서 막장 드라마다, 막장 내홍이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캐스팅 보트 역할은 고사하고 전국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급기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만하시죠. 술 드시고 지원 유세하고 하니까 우리 당이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지원 유세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똥 묻은 뭐가
재무든 뭐 나무란 격입니다. 그만하세요. 술을 마시고 지원 유세를 한 바가 없고요. 제가 그러면 술 먹고 방송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날 제가 술 먹고 방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겁니까? 네. 차량 올라가셔가지고 약도 드시고 분명히 연설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고형 거시고 약도 했을 수 제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으나 제가 유세차에 올라가서는 거부했습니다. 손 대표가 올라오라 하셔서 올라가 있었고요. 뭐 술을 마시고 유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공방까지 이제 뭐 벌이는 데까지 바른미래당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김민지 기자 이런 거잖아요. 손학규 대표는 어떤 마음일까가 중요한데 손 대표는 뭐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시 표정은 그냥 뭐 웃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당내 내홍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도 추후 상황은 계속 나아질 거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아, 그래요? 손학규 대표의 목소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단단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고성은 양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국내 갈등이 계속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잘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지금의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손학규 물러나라. 손 대표는 무슨 소리나 물러나지 않을 거야. 이 갈등이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건데요. 김근식 교수님의 이 바른미래당 현 상황과 관련된 30초 촌철살인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저 두 개파 간의 이제 갈등이 상대방에 대한 이제 오인이 굉장히 이제 확신범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계나 안철수, 유승민 계 쪽에 대해서 손학규 당파 쪽에서 어떻게 보냐면 한국당과의 야합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손 대표가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쪽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손 대표 측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줄 사이는 제가 볼 때 같이 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내년 총선에 야당으로 싸울래, 여당으로 싸울래 이것에 대한 당원들 총의를 모으고 예. 지도부의 총의를 모아서 그 결정에 따르는 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임하는 바른미래당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정확히 30초 딱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